안녕하세요. 인생 경제 백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삼고 쇼크는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전격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추경과 달리 외부 충격으로부터 민생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물가 시대의 가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경제적 제방이자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내수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와 구조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4조 8천억 원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배정하였으며 수혜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약 3,577만 명에서 3,5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로 고유가로 인한 고통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과거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별 및 차등 지원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핵심 논거는 민생 안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거주자 및 취약계층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경쟁적 지형 속에서 지방 거주자의 물류 및 이동 비용 부담을 상쇄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정밀한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과 궤를 같이 합니다.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수령하는 세전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구가 보유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선 아래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월 소득 인정의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384만 6,357원, 2인 가구는 629만 8,938원, 3인 가구는 803만 8,554원 이하입니다. 또한 4인 가구는 974만 2,107원, 5인 가구는 1,133만 5,079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주요 선정 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상한선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6만 410원, 지역가입자는 32만 2,443원, 혼합가구는 37만 4,300원 이하를 납부해야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른 상세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별 이동거리와 자차 의존도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지급 금액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중교통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유류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전남 신안, 해남, 강원 양구, 충북 보은과 같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에너지 비용 격차를 보전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요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구 감소 우대 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수령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은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시 가구 합산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2단계 지급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수혈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단계별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우선 시스템상 별도 선별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환산 과정을 거쳐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일반 대상자들에게는 6월 말경에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집행은 대규모 재원 투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경로와 수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신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정보 격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용적 행정의 결과입니다. 신청 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되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령 수단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한 것은 지원금이 단순히 가계 보조에 그치지 않고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안배입니다. 한편 이번 정책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외에도 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강력한 추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추가 패키지의 K패스 및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현금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용 절감형 추가 대책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낮추는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번 조치로 환급률은 일반 30%, 청년과 어르신 및 두자녀 가구는 45%, 세자녀 가구는 75%까지 올라가며 특히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파격적으로 상향되어 실질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줍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강화됩니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기후민감 계층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추가 지급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세 화물선사와 농어민을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의 도입과 육아연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물류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패키지는 직접 지원과 비용 절감의 시너지를 통해 고유가 시대를 지나는 국민들에게 입체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원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전용 조회 시스템이 4월 중순에 오픈될 예정이며 신청 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악용한 사기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개인의 비밀번호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이 고유가라는 거친 파도를 넘고 있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인생 경제 100단입니다. 감사합니다.